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머나먼 옛날, 그러니까 무려 30만 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까마득한 옛날,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가셨던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곡리 석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곡리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시골 마을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세계 고고학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 어마어마한 발견이 있었답니다. 197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이지요. 우리나라가 막 가난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 무렵, 한반도의 작은 강가에서 우연히 발견된 돌멩이 하나가 전 세계 학자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열등하다는 그릇되고도 오만한 편견을 우리 조상님들께서 남기신 돌멩이 하나가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그 짜릿하고도 통쾌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그 가슴 벅찬 증거를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분명히 어깨가 한 뼘쯤 으스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늘어나실 거예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때는 1978년 4월에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미군 부대가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죠.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동두천에는 미군 공군 기지가 있었답니다. 그곳에 한 청년 군인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그렉 보웬, 미국에서 머나먼 동방의 작은 나라로 파병되어 온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보통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고고학을 전공했던 학생이었답니다. 고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래된 옛 유적이나 유물을 찾아내서 옛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그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은 머나먼 동방의 가난한 작은 나라였어요. 많은 미군 병사들이 한국의 시골 풍경을 그저 가난하고 낙후된 곳으로만 여기던 시절이었지요. 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거리에는 아직도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웬 청년의 눈에는 한국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 땅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옛 유물에 대한 호기심이 늘 가득했어요. 그날 보웬 청년은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러 갔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은 이상미 씨. 두 사람은 훗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사이였지요. 둘은 동두천에서 가까운 연천군 전곡리의 한탄강 강가로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한탄강이라는 강은 여러분,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북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강계는 검은빛의 현무암 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요. 강물은 맑디 맑게 흘러내려가지요. 봄에는 진달래가 곱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드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보시기에도 참 살기 좋은 돈 땅이었겠지요. 강물이 있으니 마실 물도 풍부하고 강계는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오니까 사냥감도 많고 강돌은 도구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이고요. 봄볕이 따사로운 그날 두 사람은 강계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이었어요. 보웬 청년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강가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발밑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가에 가면 둥글둥글한 자갈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멩이는 모양이 좀 달랐어요. 한쪽 끝은 날카롭게 깎여 있고 손에 쥐기 좋게 둥글게 다듬어진 모양이었죠. 그것은 분명 자연이 만든 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성 들여 깎고 두드려 다듬은 흔적이 뚜렷했어요. 돌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동그랗게 줄지어 있었답니다. 보웬 청년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을 공부했던 그의 눈에는 그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대학 교실에서 보았던 사진들이 휙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분명 주먹도끼다. 그것도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주먹도끼야. 주먹도끼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 옛적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시던 돌로 만든 연장입니다. 손바닥에 쥐고 사용한다고 해서 주먹도끼라고 부르지요. 한쪽 끝은 뾰족하게 깎아서 사냥감을 자르거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사용했던 한마디로 만능 도구였답니다. 옛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쓰는 부엌칼과 망치와 도끼와 송곳을 한꺼번에 한 개로 합쳐놓은 것 같은 소중한 보물이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웬 청년이 주먹도끼라고 의심한 그 돌멩이가 만약 진짜 주먹도끼라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가 없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께서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그 시절 서양 학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서양 사람들의 조상은 일찌감치 주먹도끼라는 발달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지만 동양 사람들의 조상은 그저 돌을 깨서 만든 단순한 찌개나 사용하던 모자란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것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떳떳이 말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견의 두꺼운 벽을 한국의 작은 강가에서 한 미군 병사가 발견한 돌멩이 하나가 와장창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보웬 청년은 그날 발견한 돌멩이 몇 개를 조심스럽게 챙겨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학창시절 은사였던 미국의 고고학 교수에게 편지와 함께 사진을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 강가에서 이런 돌을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주먹도끼가 아닐까요? 제가 너무 기대를 한 나머지 헛것을 본 걸까요?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미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던 보웬 청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렉, 너의 짐작이 맞다면 이것은 인류 고고학사의 흐름을 바꿀 엄청난 발견이다.
한국의 학자에게 즉시 알려라. 절대 묻혀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돌멩이는 서울대학교의 김원용 교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김원용 교수님은 우리나라 고고학계의 큰 어른이셨던 분이죠. 평생을 우리 땅의 옛 유적을 파내고 연구하시는데 바치신 분이었어요. 보웬 청년이 가지고 온 돌멩이를 본 김원용 교수님의 두 손이 멎지않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먹도끼다. 그것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주먹도끼야. 이게 정말로 한국에서 나왔단 말인가? 우리 한반도 땅에서 김원용 교수님은 곧바로 발굴단을 꾸려서 전곡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 일대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강가 곳곳에서 주먹도끼가 줄줄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점도 아니고 두 점도 아니고 수십 점, 수백 점, 그리고 마침내 수천 점이 쏟아져 나왔어요. 발굴단의 학자들과 학생들은 흙 속에서 돌멩이를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또 나왔다. 여기도 있다. 이쪽에도 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한 점만 나와도 세계적인 발견이 될 그 귀한 주먹도끼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견되고 있었으니까요. 발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곡리 일대에서는 무려 8,500여 점이 넘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곡리 주먹도끼였지요. 단일 유적지에서 이만큼 많은 양의 주먹도끼가 나온 곳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땅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오래되고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그것을 증명해주는 어마어마한 보물창고가 열린 것이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된 것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지, 왜 전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무비우스 라인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무비우스 라인, 들어보셨나요? 발음이 좀 어렵지요? 무비우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요. 라인은 영어로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무비우스 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비우스라는 사람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였습니다. 풀네임은 할람 무비우스라는 분인데요. 194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막 해방된 무렵이었죠. 이 무비우스 교수가 아주 큰 학설을 발표합니다. 그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인도 부근에서부터 동쪽으로 선을 쭉 그은 다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선의 서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옛 인류가 주먹도끼라는 발달한 석기를 만들어 썼다. 하지만 이 선의 동쪽,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먹도끼를 만들지 못했고 그저 단순히 돌을 깨서 만든 찌개라는 원시적인 도구만 사용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서양 사람들의 조상은 정교한 도구를 만들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동양 사람들의 조상은 그저 돌을 대충 깨서 단순한 도구나 만들어 쓰던 좀 모자란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버린 거예요. 동서양 사이에 인종적인 우열이 있었다고 학문의 이름으로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지요? 한 인간을 보고 똑똑하다, 모자라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가르는 것도 우스운데 그것을 무슨 한 줄을 그어서 동서양 전체를 두고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학설이랍시고 발표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이지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말입니다.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의 학설이 그 후로 무려 30년 동안이나 세계 고고학계의 정설로 군림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박물관 안내판에도 적히고 논문마다 모비우스의 학설을 떡하니 인용했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동양 학자들을 만나면 은근히 어깨를 으쓱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네 조상은 우리 조상보다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거, 학문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절 학문의 주도권은 모두 서양 학자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학설이었으니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그 시절은 서양 사람들이 동양과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우월하다는 학설은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학자들도 이 학설에 대해 의심을 품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반박할 길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묵묵히 우리 땅을 파고 또 팔 수밖에 없었지요. 분명히 우리 조상님들도 똑똑한 분들이셨을 텐데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한탄을 속으로 삼키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1978년 봄 한탄강 강가에서 그렉 보웬이라는 한 미군 병사가 그것도 한국인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던 중에 무심코 돌멩이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전곡리 주먹도끼입니다. 이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학계에 알려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서양 학자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았어요. 동아시아에서 주먹도끼가 나올 리가 없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 본 것일 거다. 한국 학자들이 착각한 것 아니냐? 자연적으로 깨진 돌을 주먹도끼로 오해한 것이겠지. 이런 식으로 코웃음을 치며 깎아내리려고 했죠. 그런데 김원용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를 악물고 발굴을 계속하셨습니다. 강가에서 한 점씩 한 점씩 수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파내신 거예요. 햇볕에 살같이 새카맣게 그을리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흙먼지를 마셔가며 끈질기게 발굴을 이어가셨답니다. 그러기를 한 해, 두 해, 세 해, 그리고 마침내 전곡리 일대에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주먹도끼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먹도끼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구석기 시대 유물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가로날 도끼라고 해서 도끼처럼 생긴 또 다른 도구도 나왔고요. 찌르개, 글개, 찌개 같은 다양한 석기들이 줄줄이 출토되었어요. 이 모든 도구들이 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한두 사람이 잠깐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살아왔던 큰 마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주먹도끼가 나왔다는 사실이, 그것도
한 군데에서 수천 점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사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학자들이 한국으로 줄줄이 날아왔어요. 그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전공리의 주먹도끼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강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골 마을 전공리는 어느새 세계 고고학자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전공리 흙을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발굴된 주먹도끼를 자기 눈으로 살펴보고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것은 분명 주먹도끼다. 우리가 틀렸다. 그리고 마침내 무비우스 라인은 깨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진리처럼 군림하던 그 학설이 우리나라 한탄강가의 돌멩이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세계의 모든 교과서가 다시 쓰여야 했습니다. 박물관의 안내판도 새로 만들어야 했고 논문도 새로 써야 했죠. 학자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동서양에 대한 그릇된 편견 자체를 깨끗이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동안 서양 학자들이 동양인을 무시하던 그 오만하고 비뚤어진 시선을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30만 년 전에 만들어 두신 돌도끼 하나가 단숨에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무덤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놈들아, 우리는 너희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이 우습게 보던 우리 후손들의 땅이 바로 인류 문명의 한 자락이었느니라. 너희들이 돌을 두들기며 도구를 만들 그 시절에 우리도 똑같이 돌을 두들기며 너희와 똑같은 도구를 만들고 있었느니라. 우리를 어찌 함부로 보았더냐. 청취자 여러분, 이 통쾌한 발견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 시절 우리 학자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서양 학자들의 학설 앞에서 가슴 한편이 답답하셨던 그분들의 그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랑스러운 전공리 주먹도끼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디 가면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지요? 먼저 전공리 주먹도끼의 모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통 어른 손바닥에 쥐기 좋은 크기랍니다. 가로 길이가 10cm에서 20cm 정도 되는 것이 많고요. 한쪽 끝은 둥글고 다른 한쪽 끝은 뾰족합니다. 마치 큰 살구실을 길쭉하게 늘여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교함이에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단단한 돌, 그러니까 주로 규암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돌을 골라서 다른 돌로 사방을 정성 들여 두드리고 깎아내셨답니다. 한 면을 다 다듬으면 뒤집어서 다른 면도 다듬고요. 양쪽 면을 모두 정교하게 다듬어서 날카로운 날을 세우셨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양면석기라고 부른답니다. 양쪽 면을 모두 다듬은 도구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면 안다고 합니다. 요즘 학자들이 옛 방법대로 직접 만들어 보면 숙련된 사람도 한 점 만드는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고 해요. 자칫 잘못 두드리면 돌이 엉뚱한 방향으로 깨져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얼마나 솜씨가 좋으셨는지, 손끝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셨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이런 도구를 손에 쥐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짐승을 사냥하셨을 거고요.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셨을 거예요. 나무를 깎아 막대기를 만들거나 식물의 뿌리를 캐기도 하셨겠지요. 한마디로
만능 칼이었던 셈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주먹도끼 한 자루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를 구석기 시대의 스위스 칼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어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 만능 도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전곡리에서 사신 것이 언제였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적어도 30만 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면 40만 년에서 50만 년 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인간의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으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10,000번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여러분, 그 머나먼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한탄강에서 이렇게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을 한번 그려보시죠. 한탄강 강가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강변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른 남자들은 강가에서 둥글둥글한 돌을 골라 다른 돌로 두들기며 도구를 만들고 계세요. 탕탕, 탁탁, 그 두드리는 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집니다. 한쪽에서는 사냥 나가는 무리가 모여 있어요. 손에는 간 만든 주먹도끼를 단단히 쥐고 끝이 뾰족한 나무, 막대기도 들었지요. 무리는 산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갑니다.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오는 것이 그날의 임무입니다.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들판에서 먹을 것을 모으고 계세요. 도토리도 줍고 산나물도 캐고 강에서는 물고기도 잡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그 옆에서 흙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고요. 해가 저물면 마을 가운데에 모닥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사냥 갔다가 짐승을 잡아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고기를 들고 돌아오면 모두가 둘러앉아 그날 잡은 짐승을 굽고 삶아 나누어 먹습니다. 어른들은 사냥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들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지요. 우리 조상님들의 그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30만 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 가면 이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경기도 연천군 전고읍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보셔야 할 곳은 연천 전곡리 유적입니다. 이곳은 사적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한탄강 변에 그 발견 현장 자체를 잘 보존해 놓은 곳이지요. 넓은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곳곳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형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원시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인물 조각상들이 있는데요. 가죽옷을 걸치고 주먹도끼를 손에 쥔 채에 사냥을 하는 모습, 동굴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실제처럼 꾸며져 있어요. 어린 손자, 손녀들과 함께 가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는 듯한 기분이 들지요. 또 그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면 바로 한탄강이 굽비쳐 흐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 현무암 절벽 사이로 푸른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풍경은 그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에요. 보웬 청년이 그날 보았던 풍경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겠지요. 강물이 흐르는 모습은 3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전곡 선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외관부터가 정말 독특해요.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한탄강 강가에 내려앉은 것 같은 모습이지요. 은빛의 금속으로 된 둥근 곡선 모양의 건물인데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바깥에 누워있는 거대한 누에고치 같기도 하고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 같기도 해요. 박물관 안에 들어가시면 진짜 전곡리에서 출토된 주먹도끼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돌멩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30만 년 전 우리 조상님들의 손길이 손바닥에 닿는 듯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돌을 만지셨던 그 손이 결국 내 핏줄로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그 신비로운 느낌이 가슴 한복판을 파고듭니다. 또 박물관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 모습을 실물 크기 모형으로 재현해 놓았답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르는 옛 인류의 모습부터 그들이 어떻게 도구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냥을 했는지, 어떻게 가족을 이루어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았어요. 어두운 동굴 속에 모여있는 옛 인류 가족 모형 앞에 서면 30만 년 전에 따스한 가족 풍경이 그대로 눈앞에 살아납니다. 게다가 영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서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주먹도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동영상도 있고요. 옛 사람들의 사냥 모습을 그린 만화 같은 영상도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봄이 되면 연천에서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답니다. 바로 연천구석기 축제예요. 이 축제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그러니까 황금 연휴 무렵에 전곡리 유적지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또 가고 싶어 하시지요. 무엇이 그리 재밌냐고요? 우선 진짜 원시인 분장을 한 사람들이 곳곳에 돌아다닙니다. 가죽옷을 걸치고 머리는 부스스하게 풀어헤치고 손에는 주먹도끼를 들고요. 어흥 어흥 하며 흉내를 내기도 하고 사진도 함께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주먹도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 돌을 깎아서 도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가면 정말 좋아할 만한 체험이지요. 또 활쏘기 체험, 불 피우기 체험, 옛날 방식으로 음식 만들어 먹기 체험, 흙으로 토기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불을 피워보는 체험은 정말 신기하답니다. 부싯돌이라는 두 개의 돌을 빠르게 부딪혀서 불꽃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마른 나무의 막대기를 비벼서 마찰열로 불을 피우기도 하지요. 손주들이 그것을 보면 두 눈이 동그래져서 어떻게 저렇게 불이 붙어요? 하면서 신기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멋지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래,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다 저렇게 불을 피우셨단다. 저녁이 되면 들판에서 큰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요. 그 주위에서 음악 공연도 열립니다. 마치 정말 30만 년 전 우리 조상님들의 마을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모닥불을 둘러싸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 풍경은 정말이지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이 축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랍니다. 멀리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학자들과 관광객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 전곡리가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예요. 그 옛날 모비우스의 학설을 떠받들던 서양 학자들이 이제는 우리 전곡리에 와서 그 옛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연천군 일대에는 그 외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아요.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라고 해서 강을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이 있는데 검은 현무암 절벽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지요. 또 천연온천도 있어서 박물관 구경을 마치시고 나서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더없이 좋은 여행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전곡리 주먹도끼는 저 멀리 있는 박물관에만 모셔두기 아까운 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두 실려 있어요. 지금 우리 손주, 증손주들은 학교에서 모두 전곡리 주먹도끼를 배운답니다. 그러니 손주들 만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너 전곡리 주먹도끼 알지? 그러면 손주가 어깨를 으쓱대며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하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손주가 두 눈을 반짝이며 여러분을 우러러 볼 거예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 번이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큰 발걸음이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편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78년 봄,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의 한탄강 강가에서 그렉 보웬이라는 한 미군 병사가 우연히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돌멩이는 다름 아닌 우리 조상님들이 30만 년 전에 만들어 사용하시던 주먹도끼였어요. 한국인 여자친구 이상미 씨와 데이트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돌멩이가 세계 고고학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위대한 발견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인류 역사는 어디서 어떤 우연으로 새로 쓰일지 모르는 신비한 것입니다. 둘째,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입니다. 단단한 귀암이라는 돌을 골라 양쪽 면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날카로운 날을 만든 정교한 도구였지요. 사냥을 하고 가죽을 벗기고 나무를 깎고 식물의 뿌리를 캐는 그야말로 만능 도구였답니다. 무려 8,500여 점이 넘는 유물이 전곡리 일대에서 출토되어 그 시절 한반도가 인류 문명의 한 자락이었음을 분명히 증명해 주었어요. 셋째, 이 발견은 세계 고고학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194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모비우스 교수가 발표한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가 없었다는 학설, 그러니까 모비우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그 잘못된 학설이 우리 한탄강 강가에 돌도끼 하나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미개했다는 그 오만한 편견을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30만 년 전에 만들어 두신 도구 하나로 한 번에 깨뜨려 놓으셨던 셈입니다. 정말이지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넷째, 이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의 연천 전곡리 유적과 전곡선사박물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박물관은 외관부터가 우주선처럼 신기하게 생겨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우실 거예요. 또한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 연천 구석기 축제는 손주들과 함께 가보시기에 딱 좋은 행사이지요. 주먹도끼 만들기, 활쏘기,
불 피우기 같은 다양한 체험을 직접 해 보실 수 있답니다. 다섯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수십만 년 전부터 이 한반도 땅에서 슬기롭게 살아온 위대한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결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셨어요. 어떤 서양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도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셨답니다. 그 시절 한반도는 인류 문명의 한 축을 당당히 떠받치고 있던 빛나는 땅이었어요. 이 자랑스러운 사실을 우리 후손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꼭 들려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얘야, 너의 조상님들은 30만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슬기롭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란다. 너는 그런 자랑스러운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야. 어디 가서든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렴. 이렇게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작은 돌멩이 하나에 담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자긍심,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낸 위대한 우연의 이야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계학계의 그릇된 편견을 깨뜨린 우리 전공리 주먹도끼. 우리 한민족이 결코 미개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인류 문명의 한 축을 당당히 이끌어온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 작은 돌멩이가 온 세상에 외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무덤 속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 후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자랑스러운 핏줄을 물려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시거든 꼭 한번 연천 전곡리에 가보세요. 한탄강의 푸른 물줄기를 바라보며 30만 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그 강가에서 도구를 만드시고 사냥을 하시고 가죽과 둘러앉아 모닥불을 피우셨던 그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절로 뜨거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그 위대한 조상님들의 지혜가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한층 더 굳건히 펴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우리 한민족의 가슴 벅찬 이야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 빛나는 발자취들을 앞으로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